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연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가길 원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외모나 스펙보다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오늘 유인경 기자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 기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세상이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예. 바쁘게 지내셨나 봐요. 바쁘게 마음만 바빴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좀 약간 어지럽게 돌아가서요. 네. 예, 좀 다스리느라고 좀 애썼습니다. 네. 기자님은 1982년에 기자 생활 시작해서 네. 2015년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기자로는 최초로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인데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지방이건 어느 신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이제 여기자로는 최초로 정년퇴직을 한 거는 맞고요. 네. 예, 다른 주요 일간지에서도 이제 취재 담당하던 여기자는 정년까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둔감력인데 네. 저 흉보는지 욕하는지 힘든지 모르고 둔감했던 덕분에 이렇게 정년까지 이제 뻔뻔하게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예. 또 둔감한 거,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편한 무기죠. 예. 남들한테는 조금 제 이상한 애야라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이렇게 취재하고 글 쓰는 일을 30여 년간 하시다가 예.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좀 많이 변했나요? 사실은 저는 기자 시절에도 이렇게 살짝 강의도 다니고, 책도 펴내고, 방송도 했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제2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매일 꼬박꼬박 제 시간에 출근, 퇴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장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슬프고 억울한 건 고정급이 없다라는 거죠. 네. 25일에 따박따박 꽂히던 그 월급을 못 받을 때 섭섭함. 네. 그다음에 제 어느 사무실의 선거에 제가 차지했던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도 뭐 이렇게 미련이 있는데 중간에 나오신 분들은 참 많은 아쉬움이 있겠다. 요즘 워낙 정규직, 비정규직이 너무 심해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요즘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재밌는 일도 좀 많이 넣으셨나요? 예, 저는 또 사소한 일에 어마어마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 간판만 봐도 되게 웃기기도 해요. 왜 저런 제목을 붙였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장례식장,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장례식장 갔을 때도 이렇게 무좀 양말 신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막 문상을 할 때 그 발가락 양말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야 되는데 막 혀를 깨물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건 사람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훌륭한 사람, 웃기는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분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분은 이 말할 때 이런 말을 참 감명 깊게 해주시는구나. 매일매일 공부죠. 공부라기보다 하여튼 재미라기보다 공부죠. 예.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관찰해 보니까 흔히 말하는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뭐 자격증 많은 사람이나 아주 너무 잘생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제가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력이라는 거는 지능이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한 자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매력 자본이라는 책도 나오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그게 꼭 뭐 섹시하다든가 아니면 뭐 외모가 출중하다든가 말솜씨가 현란하든가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자꾸만 내가 이 사람한테 약해지지? 그러니까 똑같이 부탁을 해도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만났던 분 혹은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됐죠. 네. 예.
그럼 오늘 강연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유인경 기자님의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강의 때 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말씀드리면서 ABCD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S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한번 공통점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심볼. 나는 어떤 게 강점이고 매력 포인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말씀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놀라운 자석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사람 기자였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쓴 기사는 잘 안 읽으셨겠지만. 네, 저는 기자 생활을 30여 년 가까이 했고요. 특히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란 직업은 글을 잘 쓰기보다 사람을 만나서 잘 물어봐야 되는 게 직업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왜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는데 잘 풀릴까? 혹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안 만나고 싶어질까? 이런 분들 확실히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분 있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괜히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해주는데 받는 거 없이도 막 미운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정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가장 큰 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매력. 예,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된다거나 수상이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박학다식하거나 정책이 탁월하거나 영웅이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1세기에는 탁월한 영웅보다는 이분한테 내 얘기 좀 들어줄 것 같아. 예, 이 사람한테 나 좀 잘해줘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맥주 한잔 마시자. 이랬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변호사 출신의 굉장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문제가 있었던 사람 불러다가 같이 백악관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베트남 갔을 때도 2, 3천 원짜리 국수 하나 먹으면서 소탈하게 하는, 이분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력적이랑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거기도 하지만 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예쁜 사람들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쁜 사람들이 꼭 탑스타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학자들 경우에도 저 교수가 하는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정말 훌륭한 얘기하는데 막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친구들도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서 느끼는 건데, 그러면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난 강의 때 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말씀드리면서 ABCD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S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한번 공통점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심볼이에요. 심볼. 네. 특징. 그 물건,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것. 그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청춘의 신분, 여드름,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파리, 그러면 패션의 도시라고 떠올리기도 하고, 왜 그런 거잖아요. 요새 최고로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하면서 그냥 떼수건계 에르메스다 이런 얘기를 쓸 정도로 어떻게 막 떠오르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이렇게 명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오하고 고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 하면 각인이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분이 다 아시죠? 누구죠?
예, 마릴린 먼로. 예. 미국에서는 그럼 못 알아듣더라고요. 마릴린 먼로라고 뭐라고 라고 하던데 이 마릴린 먼로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60년이 가까이 됐죠. 7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여성 그 마릴린 먼로를 하면 딱 떠오르는 건 그 섹시함과 동시에 저렇게 사진에서 보여주시 노란 금발머리. 여기 약간 개슴츠레하게 뜬 눈. 그다음에 여기 점. 그다음에 빨간 립스틱. 그래서 정말 섹시해. 목소리도 섹시한 것 같고 흔히 뭐 먼로 워크라고 하는 약간 실룩실룩하는 걸음걸이도 그렇고 드라마에 백치미를 많이 보여줬죠. 근데 제가 왜 이 여성을 제일 뭘 했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매력적인 자본을 주지를 않았다.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뭐 크고 그다음 목소리 이상하고 뭐 공부할 머리도 주지 않아서 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릴린 먼로가 우리가 아는 금발머리, 이렇게 눈빛, 점, 저 빨간 립스틱은 모두 다 마릴린 먼로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노랑머리 아니에요. 빨강에 가까운 머리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금발을 좋아하니까 염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눈 동그랗게 뜰 때는 굉장히 무섭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개슴츠레하게 떠서 약간 백치미를 보여서 남성들이 보기에 만만하구나, 뭐 모르겠지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여성이었답니다. 마지막 남긴 일기를 보니까요. 시도 쓰고 연기 공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도 했고 남편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랑 결혼도 했었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섹시한 여성으로 하기 위해서 눈도 저렇게 뜬 거고요. 그다음에 저 관능적인 점, 저 찍은 거예요. 우리 아내의 유혹에서 찍고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몰라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저 찍은 거예요. 어릴 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키웠던지. 그다음에 립스틱도 빨갛게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다물질 않고 살짝 벌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섹시함을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왜 나는 머리도 좋고 뭐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난 그걸 못 표현했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강점이 뭘까? 약점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성인이 되면 약점을 강화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예. 난 노래 못 부르는데 연습해갖고 이제 뭐 요새 콩쿨도 많은데 트로트로 승부해볼까봐 안 돼요.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난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막 춤출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껴. 근데 꼭 아이돌 춤만 추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나중에 어르신 춤도 춰도 되고 있는 거고. 나는 책 읽을 때 짜릿짜릿해. 그러면 요새 유튜브 통해서 책 관련 읽어주고 해설해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제 채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하면 떠올리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올리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만들기 이전에 가장 갖고 있는 나의 자본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아주 그냥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쓰고 왼쪽인 사람 때리고 바느질도 하고 다 하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이게 욕먹을 일이었어요. 왜 왼손으로 쓰냐고 그러고 뭐 묶어놓기도 하셨고 뭐 했는데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이 드물었을 때라 20세기에는 1960, 70년대에는 한 번 저한테 인터뷰 당한 사람 안 잊으시는 거예요. 그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 아랍어 쓰듯이 이상하게 쓰는 그 여자. 근데 이런 것도 약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굉장히 높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왔지만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번호도 10번 이상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꾸준히 작았어요.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선생님하고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침은 많이 튀기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뭐 다리가 짧아, 왼손잡이야, 뭐 어째가 약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다른 점이야. 차별화가 되는 점이야. 그럼 강화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오빠한테 야단 참 많이 맞았어요. 그게 뭐 말만 말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60 넘어서도 뭐 기구나 도구나 재료 없이 이것만 갖고 떠들어서
근데 그때 나 말 많으면 안 돼. 여자는 얌전해야 돼. 나 이래서 안 돼. 혀를 깨물었으면 전 지금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지적인 사람이냐? 관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굉장히 뭐 교양 있게 갈 사람이냐? 귀엽게 갈 사람이냐? 나는 긴 머리가 어울리냐? 짧은 머리가 어울리냐? 어느 거 할 때 마음이 편한가? 많은 남성들이 뭐 어깨까지 내려온 찰랑찰랑한 머리, 뭐 그다음 애교 있는 여성, 그거는 그냥 보편화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한 거고요. 머리 긴 여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뜻밖의 전설의 고양이 왜 나타났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내성도 애교 많은 여자도 질색 가는 남자 너무 많아요. 가까이 오지 마!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게 약점 강점의 문제가 아니라 난 이럴 때 내가 제일 편해. 예. 난 내가 귀여울 때 되게 편해. 아니면 나는 어떡할 수가 없어. 이 나의 섹시함을 누를 수가 없어. 그럼 섹시하게 나가시면 되고 지적으로 해서 교양 있게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되게 돌아가신 분들만 예를 들었는데 저분은 이제 애플의 신화를 만드신 분이고, 뭐 대단하죠. 지금 돌아가신 꽤 됐어도 팀 쿡이라는 후계자가 있지만 애플 하면 떠오르는 건 스티브 잡스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저분이 만든 뭐 아이패드, 뭐 아이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픽사 만화 영화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 사진일 겁니다. 아이폰 3라고 처음으로 터치폰이 나왔을 때 설명하면서 이게 혁신이다. 이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터치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저 모습인데요. 원래 장발이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저렇게 빡빡 밀었어요. 머리 좀 벗겨지고. 저 무렵에 아마 암에 걸려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검정 터틀넥 스웨터에 청바지, 그다음에 운동화 차림이에요. 검정 터 너무 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게 일본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이에요. 근데 왜? 가장 단순한 옷차림이 이 물건에 집중할 수 있게 보인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에. 그다음에 청바지로 왜 입었냐면 저 때 40대였을 거예요. 왜? 이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들은 젊은 사람들이 써요. 혁신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 신고. 예전에 새로운 상품 설명회가 열리면 CEO들은 정장 차림에 입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CEO가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나와서 설명한 건 처음일 거예요. 뭐 그다음부터는 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타난 분도 있고 뭐 다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저건 역시 치밀하게 구도된. 요즘 뭐 페이스북의 저기 CEO인 저커버커도 늘 회색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뭐 그레이맨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회색 셔츠가 30벌이 넘는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옷차림을 단순하게 해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 그러니까 늘 회색 티셔츠 입고 다니는 저 사람 하면은 떠오르게 해. 그래서 이게 옷차림일 수도 있고요. 저런 염색한 머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뭐 다른 브로치라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코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머리가 휘었다고 다 염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김한길 전 의원을 보면 늘 흰머리로 뭐 나타났기도 하고, 유명한 배우들 경우 연기력도 탁월하지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저는. 예. 이병헌 씨는 그냥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그냥 미스터 선샤인 하고 나타나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근데 타고난 목소리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화법이나 목소리나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로 어떤 걸 갖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거를 보여줘야지 내 카드는 어떤 걸까? 나는 어떤 색일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뭐 하나라도 할 때 그 친구 하면 떠오를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돈 빌릴 때도 참 쉬워요. 난데 어머 인경아 그러면 그래 각인된 친구가 있으면 뭐 쟤는 신용이 있을 거야 어쩔 거야 왜? 여러분 이제 100년을 살아야 돼요.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무채색으로 밋밋하게 특징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록달록한 고유의 색깔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뭐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건 뭐건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리운 존재가 되려면 막연한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 엄마는 참 노래를 잘 부르셨어.
항상 흥이 나시는 노래를 불러주셨지. 가수는 아니지만 엄마가 부르셨던 배우의 뭐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가 너무 기억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학벌이건 나이건 외모건 상관없이 누구나 10분 만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언제 준비를 해요? 평소에 내가 어떤 빛깔인지를 잘 알고 그 빛깔을 갖고 온 사람들이 저예요 하고 나서서 사람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꼭 우리를 뭐 세일사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 하시죠.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를 해서 좀 심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심플이에요. 단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가 됐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답답해? 어떻게 된 거야? 뭐 나 정말 어떻게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리로는 되지도 않아요. 어떡하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좀 단순한 것, 좀 심플한 것, 이게 필요해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성찰하라 그러고 고뇌하라 그러고 사색하라 그럽니다. 근데 생각은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정작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남들이 이미 시행을 했어요. 이미 다 자기들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각 중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생각하다 보면 그냥 푹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깊이 빠져나갈 거 별로 없어요. 좀 단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뭐나. 근데 그 단순히 몰라 생각 안 할래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오래 사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많고 왜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리고 치매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100세 시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은 50세가 넘으면 남성분들은 5분 중에 1분이 암 환자예요. 네. 여성분들은 뭐 7명, 8명 중에 암 환자, 1분이 암 환자. 저도 제 그 사촌 동생들하고 여자 동생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다 50이 넘은 동생들도. 근데 예전에는 막 우아한 얘기하면 요새 만나면 야 너는 괜찮냐? 뭐 나는 여기 혹 있어. 언니 나 암 진단 받았잖아. 뭐 초기서 그렇지. 만나면 하는 게 전부 다 뭐 어디 암이니 나았니 저쨌니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그다음에 치매 환자는 지금 보건복지부 추산 뭐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치매 판정받기도 무척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요새 무슨 국가에서 하는 이제 파견 도우미 하려고 해도 치매라고 이제 돼야 되는데 평소에는 막 넋을 잃고 엉뚱한 소리 하시다가도 이제 그렇게 공무원들 오시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 정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65세 이상의 10분 중에 1분이 이제 치매고 앞으로 더 심란해진다 그러죠. 게다가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예요. 참 저는 복지도 좋아지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실까 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암 전문의예요. 아니 이렇게 건강한 분들 많고 의학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졌는데 뭐 수술하면 또 빨리빨리 낫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빨리 나오며 성인병이라고 여겨졌던 병들이 10대, 20대에 다 온단 말이에요.
30대 치매도 있고 소아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장난 아니에요. 우울증 뭐 엄청나게 많고 조현병도 왜 이렇게 많고. 근데 그게 꼭 DNA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암이라는 건 물론 DNA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예방한다고 뭐 한다고 꼭 좋아진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린 체질도 없대요. 우리 몸은 암 밭이어서 어느 밭에 불이 붙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리는 부위는 있죠. 심장은 안 걸리죠. 근데 심장은 암 대신에 심근경색, 뭐 협심증, 오만 병이 다 있는 거죠. 뭐 피부암, 뭐 설암, 뭐 안 걸리는 암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떡하죠? 했더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암학회에 국제암학회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정신박약아가 암에 걸렸다는 보고서는 한 건도 온 적이 없대요. 정신박약아는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출신의 의학 전문 기자가 그러는데 이 오장육부가 멀쩡하셨던 분이 치매에 걸리고 나면 일단 치매에 걸리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암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박약아랑 치매 환자는 암에 안 걸릴까요? 스트레스를.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암의 결정적인 원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가 맞아요. 뭐 위가 약한 체질인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아버지 닮아서 이가 안 좋아. 좀 약한 부분을 물려줬겠죠, 장기에.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뭐죠?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을 보니까 크게는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남과 비교할 때예요. 예, 비교할 때 스트레스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0년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고소득 직업은 아닙니다. 3D 아주 열악한 직업이에요. 주 52시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요일마다 그렇게 많이 발표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데 왜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 했을 때 감사를 드리냐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잘 사는 분, 똑똑한 분, 멋진 분 다 만나봤는데 그 어떤 분을 만나봐도 인품이 되고 관운이 좋고 제복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본인도 좀 잘생기고 이런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뭔가 결핍이 있거나 뭐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은 완벽하면 자식이라도 뭔가 마약이라도 살짝 해주거나 네. 그다음에 명예만 쫓는 분들은 사실 돈을 모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다 가지시겠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아니면 외모는 참 괜찮은데 말을 하시는 순간 안 만나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다 가지신 분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면 다 어느 분이나 안방문 열고 들어가면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국문학 박사고 친구 남편은 철학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문법에 맞게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대화를 하니?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남편은 철학 박사라는 사람이 맨날 와갖고 와 모처럼 똥 잘 쌌다 이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정말 똥 중요하죠. 우리가 다 돈, 똥, 밥 이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소크라테스의 말 따르면 말이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마도 열심히 본대요. 동백꽃 필면 그렇게 울면서 봤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남들의 어떤 좋은 점 딱 하나만 봐요. 돈 많아서 좋겠다. 와, 다리가 길어서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어째서 좋겠다. 학벌 높아 좋겠다. 아니에요. 그분들이 안 가진 것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갖춘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거에 연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소양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너무 남이랑 비교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울어요. 남들도 다 화내요. 남들 다 비참하고 정말 창피한 순간 많아요. 누가 다 그래 꽃길을 갔겠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부럽죠.
매일 왕관 쓰고 있거나 옷도 매일 바꿔 입는 것 같고 그 넓은 영지가 자기 거고 전부 다 다들 뭐 유하이니스 이러고 뭐 퀸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막 며느리는 뭐 비운의 사고로 갔죠. 다이애나는 아들은 지금 70살 넘어도 물려주기 싫을 만큼 좀 뭐네 보이죠. 그다음에 뭐 손자는 여기 안 살래요. 그러고 뭐 가버렸죠. 고통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만큼의 책임감도 따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배 아파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지적을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은 아마 세계에서 모욕적인 말하기 콘테스트가 있으면 금운동 메달은 대한민국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정말 남흉 잘 보고요. 욕도 정말 찰지게 하세요. 네, 욕 사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욕을 개발해냈지 싶을 정도로 언어 창의력이 놀라워요. 근데 그런 말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지적하고 이게 좀 습에 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에서는 별로 욕을 안 먹고 자라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어이구 우쭈쭈 우리 딸 최고야. 아이고 우리 왕자님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야단을 안 쳐요. 그래서 정말 경이롭게도 회사에 들어온 성인인데 좀 지적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야단 안 맞았는데 왜 과장님이 저를 야단 치세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취약해요.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지적을 당하면.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여성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참 많은 그 해외 여성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책 중에서도 인물 자서전을 참 많이 읽습니다. 사람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해서. 근데 뭘 어떤 걸 봐도 한국 여성들이 가장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깨끗하시고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걸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성 남성을 구별하지 않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란 말 더 익숙하지만 여자들은 반장 선거에도 못 나갔어요. 남자가 반장, 여자는 부반장만 했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감히 여자가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반장 여자들이 해요. 그다음에 뭐 맞았다 그러면 되게 남학생한테 맞기 쉬운데 이제는 여자들이 더 무섭게 잘 때려요. 네. 폭력도 보면 여자가 훨씬 더 잔인하게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 폐지됐으나 사법고시 1등도 여성. 외국 나가야 되는 외모고 시도할 땐 여성. 육군사관학교 공무상학교 수석. 거의 다 여성들이 한 시대가 됐는데 알파걸이라 그러죠. 공부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야심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기업 여성 임원은 3점 몇 %예요.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은행 창구 죄다 여자 행원들인데 행장 한 분도 안 계세요. 한번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행장 계셨지만 그것도 뭐 투표한 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 한 건데 이제 그만두셨고요. 신문사도 기자들이 여성 기자들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방송에 보시면은 무슨 유명 정치인이나 사람은 다 여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남자보다. 근데 편집국장 여자 별로 없어요. 여자 사장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여성분들 너무 많죠. 여자 담임 선생님 투성이죠. 그래서 이거 좀 반반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지만 교장 선생님 비율은 남성 교장 선생님이 더 많으시잖아요. 박사도 여자들 훨씬 더 많이 따요. 근데 국립대학교 교수는 여자 교수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직 그동안은 물론 여성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육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만 자발적으로 본 적이 많았지만 이제 마음껏 펼치세요. 여성 남성 상관없이 했는데도 왜 그만두게 될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여성들이 모욕이나 지적질이나 이런 데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얘기를 할 때도 영철 씨 이거 아까 국장이 파란색 쓰지 말랬잖아요. 이거 왜 파란색으로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셨습니까? 제가 못 들었나 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주 예민한 남성 외에는. 근데 여직원한테 가서 인경 씨 국장이 파란색 쓰지 말랬는데 왜 파란색 썼어? 그러면 그러셨어? 제가 못 들었나 보네요. 하고 하기는 여성은 드물어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은 왜 파란색으로 썼어? 그럼 언제 그러셨어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후배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커피도 타드렸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젊고 어린 후배들은 막 울어가지고 막 마스카라 번져서 막 미저리같이 얼굴 뭉개진 다음에 휴대폰으로 가방 좀 갖다 줘. 화장실에 있어. 이렇게 되면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울겠지? 또 삐지겠지? 또 뭐 어쩌겠지? 됐어. 그냥 말 잘 듣는 누구 시키자. 본인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은요. 상사나 고객한테 당하는 지적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사회생활은 칭찬받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지적받고 욕먹으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월급에 그 지적을 받고 받는 스트레스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월급이 얼마이든 간에. 유명 스타들이 유명세 하듯이 저희도 모욕세, 지적세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리고 모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모욕일까요? 요새 모두 모욕죄, 그다음에 많지만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모욕 당하는 우리가 잘못이 아니에요. 모욕을 하는 사람, 왜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 왜 음식이 이렇게 맛이 좀 없으면, 오늘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도 될 건데, 이따구로 장사할 거야? 이게 쓰레기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욕은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또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걸. 세상에 내가 한 음식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장사 안 해 이러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런 치유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을 그래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좀 인생이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나도 오해할 수도 있고 나도 굉장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인생이 그런 거야. 좋은 날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어떤 게 되냐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지세요.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바쁜 사람들이어서 누가 구구절절 하는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환자가 오면 아이고 어디 가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 봐요. 갑자기 뭐 더부룩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러세요? 뭐 드셨는데요? 이게 되잖아요. 어디 가보세요. 선생님 제가 태어날 때는 3kg로 태어났어요. 홍역은 2살 때 했고요. 제가 뭐 이런 병력을 다 얘기하면 언제 그걸 다 하냐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만 먼저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먹고 싶으시면 나 정말 지금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먹은 게 없는 이유는 이런 하나 바빴어요. 그럼 내가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뭘 해갖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무슨 어쩌란 얘기야.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단순한 거를 제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요. 불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속담 사전을 읽어보세요. 한번. 그게 정말 단순해요. 왜? 수천 년을 다 거르고 지금 입증된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심오해요. 가장 심오해요. 다 비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오직 모를 뿐. 근데 오직 몰라? 바보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지식일까? 편견일까? 들어들은 그냥 이상한 사이비 정보일까에 답을 못하면 오직 모를 뿐이 가장 깊이 있는 말이에요. 끌어들이는 힘이라는 것은 꼭 멋진 옷으로 치장을 하거나 남들에게 무슨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매력적이 된다는 꼭 남을 위해서 매력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편안하게 좀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만 정말 번뇌라거나 욕심이라거나 질병으로서도 간단하게 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 기사는 대부분의 그 톱 기사라고 하는 거는 길어봤자 원고지 10매 정도예요. 200자 원고지 10매 정도예요. 그런데 신문 기사는 계속 새로운 사건이 나지면 줄여서 처음에는 톱 기사였다가 나중에는 1단짜리 기사로 물러나갈 때가 있어요. 끄트머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지우고 치우고 핵심만 남겨두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을 처음부터 딱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채우고가 아니에요. 치고 가지치고 힘 빼기의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남들한테도 너무 힘줘서 잘해주려고 하실 이유도 없어요. 왜? 제가 준 힘만큼 그쪽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저한테 잘해주면 부담스러워요. 나는 뭐 줄 게 없는데? 뭐 라든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안 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 요새 제 또래 아줌마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짐해야 돼. 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남편이야. 걔 결혼해서 분가했으면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내 딸 아니야. 전화해주면 감사한 일이야.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딸의 남편이야. 그 친구가 와서 아이고 어머님하고 다 해주면 아이고 내가 복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간단한 거죠. 또 그런 생각이 우리 열등감도 저는 없애져 준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사람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코스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심볼. 나는 어떤 게 강점이고 매력 포인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말씀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놀라운 자석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모와 스펙을 넘어서 사람만이 가진 그 매력이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기자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기자님의 심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귀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귀엽고 싶어요. 네, 사람들에게 막 카리스마 뭐 이게 아니고요. 제 딸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유인경 하면 우리 엄마 하면 떠올리면 늘 이렇게 웃는 모습. 과자 하나에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음식만 먹으면 행복해하는 표정. 무슨 얘기해도 깔깔깔 웃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엄마나 친구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런 심볼을 안 가지고 귀여우세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런 귀여운 매력이 네.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재밌게 다가왔던 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매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두 가지 S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네. 매력적인 사람들의 매력, 습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